오셨어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바로 저희 집입니다. 네. 경매로 낙찰을 받고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번 둘러보세요. 네. 거의 신축 빌라고요.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쎄뺑이죠? 따라라따따 따라라라. 천천히 둘러보세요. 따라라라. 네, 안녕하세요. 행꿈사에 경매하는 남자 경남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낙찰받은 물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 집을 홍보하고 팔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저는 팔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저한테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요. 바로 역촌동 구산역세권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부터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이렇게 신축 빌라인데도 불구하고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고 플러스 재개발까지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이런 물건을 투자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재개발 사업에는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한테 우편물을 보내주신 곳은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여서 아직 추진위가 형성되기 전,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시에다가 허락을 받고 있는 극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 재개발이 시행될지 안 될지 여부도 확실치 않고요.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면은 큰 리스크를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만약에 이 물건을 취득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미리 사전에 이곳에 정비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먼저 선점하고 있었던 곳이 추후에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 P라는 프리미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P가 언제 오르느냐가 궁금해 하시는데요. P는 처음에 구역이 지정됐을 때 P가 1차적으로 많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됐을 때, 조합 설립 인가가 났을 때 P가 두 번째로 오르고,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은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시공사가 정해지고 나면은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게 떨어지게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하게 되면은 또 세 번째로 P가 많이 오르게 됩니다. 어떤 평형을 가져갈 거니 종전 자산 평가라는 걸 거쳐서 내 부동산의 가치만큼과 이 새로 받을 물건의 가치를 비교해서 모자라면은 돈을 더 내야 되는 거고요. 남으면은 오히려 돌려받거나 다른 혜택으로 받기도 합니다. 인가마다 오르는데 네 번째 P가 오르는 곳이 관리처분 인가입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은 이주 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집이 이제 많이 올라서게 되는데요. 이 인근에도 이주 철거로 인해서 시세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이 인근을 또 투자를 하셔서 그런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마다 이제 모든 과정을 다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중간에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에 들어갔다가 중간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사업이 얼마나 확실시 되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용을 잘 계산하셔서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재개발이 한창 추진 중이라고 연락을 받고 이렇게 왔어요. 이 사업이 좀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2020년 10월 13일 서울시에서 특별법으로 역세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발표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2022년 12월 32일까지 2년 시한부법이었어요. 그러는데 2년 연장을 해줘서 24년 12월 31일까지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이란 뭐냐? 서울 시내 각 역마다 승강장 입구로부터 350m 이내만 개발하는 구역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용적률이 일반 재개발과 달라서 일반 재개발은 용적률을 250% 주는데 역세권 정비 사업은 용적률을 500%를 줍니다. 그래서 일반 재개발보다 2배를 더 주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 수요가 많이 확장되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여러 곳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역촌동 부산 역세권 정비 사업도 2년 연장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지 22년 12월 31일로 끝나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의서가 많이 지금 걷어지고
있나요? 몇 % 정도 지금 예. 동의가 됐나요? 동의서를 받은 지 43일 만에 45%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지역보다도 동의서가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다 역세권의 주민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지역도 엄청 주민들이 그 기대치가 높습니다. 여기 이제 1700에서 1800세면은 약 700세대의 조합원 분양이 나가고 임대가 약 25% 빠집니다. 400세대 정도 임대가 빠집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일반 분양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재개발하면은 걱정되는 게 좀 노후도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지정을 많이 결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일대는 신축 빌라들도 몇 개 보이고 노후도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어요. 이제 재개발 기본법에서는 첫째가 노후도, 둘째가 가소필지, 셋째가 접도율입니다. 이제 역세권은 일반 재개발과 달라서 30년 이상이 필수입니다. 30년 이상이 약 53% 정도 되고 20년 이상이 한 30% 이상 돼서 총 노후도가 83% 정도 나와서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노후도는. 그러면 사업이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거는 뭐 거의 100%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 기간이 이제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개발이라는 게 그런 절차들을 굉장히 간소화해 준다고 들었어요. 예, 이 사업은 이제 서울시에서 특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최고 빨라야 15년에서 20년 아니면 20년 이상인데 역세권 사업은 약 10년 입주 예상입니다. 여기 동의서 양식에 보면은 취진입 구성도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행정 간소화가 많이 돼 있는 법입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예. 네.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추진준비위원회에 다녀왔는데요. 들어봤을 때도 굉장히 수익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정말 시행만 된다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더라도 프리미엄이라는 피가 형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리스크도 있고 반대로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에서는 토지 지분이 얼마냐라는 거를 많이 따진다고들 다들 알고 계신데요. 재개발을 할 때 종전 자산 평가를 하기 위한 감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기준일이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진 시점부터 그때부터 감정 평가를 다시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 지분이 5.4평 정도에 있는 8년식 신축, 제가 지금 시세 기준으로 한번 조회를 부탁드렸더니 한 1억 6,7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거와 비교해 보기 위해서 다른 물건은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노후도가 굉장히 있고 20년에서 30년 가까이 되면서 토지 지분은 7평인 그런 지분의 투자 물건이 있었는데 이 물건의 감정 평가는 9,700만 원으로 형성됐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두 개를 봤을 때는 낡고 토지 지분이 더 많은 게 더 좋아 보이지만 지금 저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신축에다가 그리고 높은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신축 건물에 갭을 최소한으로 해서 투자를 해 놓는다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저희가 신축 건물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경매로 조금 더 싸게 낙찰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를 오셔서 풀피 투자를 하신 다음에 재개발까지 이루어진다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신데요. 서울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한 번에 현금을 모아서 사기는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열심히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은 분명히 길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경매와 재건축, 재개발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